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다시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겨울이 오면 그게 좀 힘든 점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손발이 약간 찬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를 읽고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영상으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이전에 틱낙한 스님의 도서 영상 2편을 소개해드리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봤잖아요.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도 또 호흡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은 무조건 풀청에 다시 듣기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도서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인데요. 지은이는 아보도우루, 감수 기준성, 옴기니 박포,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인 아보도우루는 전 세계적으로 면역 신드롬을 일으킨 권위 있는 면역학자인데요. 1996년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인 백혈구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최초로 밝혀내면서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하면서 온열 치료법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이 책을 비롯해서 면역혁명, 체온 면역력,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이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 2가지만 제대로 알면 암, 고혈압, 당뇨, 치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럼 책 속의 중요한 내용 중 일부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가? 현대의학의 암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3대 암치료 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두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암의 발생 조건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힘들게 암의 병소를 제거해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면 재발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병소와 함께 주위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므로 재발이 반복될수록 암에 대항할 힘을 잃어가게 된다. 또한 항암제나 방사선에 관해서는 부작용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많은 의사가 3대 요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암의 근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가?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이유에서가 아니라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혈류장애, 즉 몸이 찬 것이 주요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와 혈류장애가 합쳐지면 우리 몸은 암의 발생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암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작이 아니다. 암은 발생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발생한다. 어떠한 오류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암 발생의 메커니즘을 조사해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상한 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암의 발생 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암의 증식이 억제되어 자연 퇴축하거나 치유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말기 암 환자를 포함하여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조건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저산소와 저체온으로 파악하고 있다.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우리 몸의 세포가 암화되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내 대답의 전부이다. 암의 원인은 저산소, 저체온이 지속되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바로 직감적으로 의미가 와닿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부분에서 나는 암은 일상생활에서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의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라. 예를 들면 과로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안색이 나빠지고 점점 볼이 홀쭉해진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체온도 떨어지고 산소 결핍 상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걱정거리가 많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도 혈류가 나빠지거나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이 얕아지게 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저산소 저체온 상태이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내팽개쳐버리면 이 상태가 일상화된다.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왜 암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으로 항온 동물인 인간에게는 일정한 산소와 온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는 안색이 나빠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몸은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사실은 그것이 암세포이다. 암은 저산소, 저체온의 환경에 대한 적응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암의 원인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유전자 등을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면 왜 암이 발생하는지 알게 된다. 물론 3대 암 치료 요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 빠진 생활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암이 된다는 것은 생활 방식의 문제이다. 이것이 대전제라는 것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나 발암 물질에서 원인을 찾다 보면 이러한 중요한 점이 희미해져 버린다.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 빠져버린 것과 같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상태에 적응하려고 한 세포, 즉 암세포를 악자 취급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암을 결코 없앨 수 없다. 암은 자신의 몸에 나쁜 존재가 아니라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몸의 지혜 그 자체이다.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 적응하여 최대한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존재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암은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뿐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당신 자신의 몸이 그렇게 해서 연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꺼리고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암은 적응 현상이지 몸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암에 걸렸을 때의 대응 방식도 마음가짐도 크게 달라진다. 암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파악하여 두려워하는 마음가짐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암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학이 빠져있는 병은 나쁜 것이다 라는 발상 그 자체에 큰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 암의 자연퇴축은 간단하게 일어난다.
암을 퇴축시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암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즉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서 탈피하여 미토콘드리아계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꾸어주면 된다. 현재 암이 자연 퇴축한 임상 증례는 드물지 않다. 그 대부분은 3대 암 치료 요법을 이용하지 않는 대체 요법에서 나타난다. 대체 요법에는 자율신경 면역 요법과 같이 체내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확실히 성과를 내는 것은 공통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다. 저산소, 저체온에서 분열의 세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환경을 반대로 바꾸어주면 암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암으로 향하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계를 축소시켜 암이 활동하기 쉬운 조건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도출된 사실을 무시하고 암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여 악자로 여겨지는 암세포를 적출해 내려고만 한다. 그리고 오직 그 방향으로만 의료기술을 갈고 닦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한 것으로 암의 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암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 체내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조기 발견으로 작은 암을 적출한다고 해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버려두면 자연 퇴축하는 증례도 많으며 암 진단을 권장한 시점에서 암이 발생하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는다. 암이 걱정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자. 그런 다음 해당계, 즉 무산소 운동으로 상징되는 전력 질주의 생활을 미토콘드리아계 우위의 여유 있는 생활로 바꾸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책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우위의 생활 방식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암의 발생 조건을 제거하게 된다. 성실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이유. 해당계에 의지하는 생활은 바꾸어 말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다. 암이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암의 본질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일단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기 바란다. 우리는 본래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라는 두 에너지 경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당계를 과용하면 산소 결핍이 되어 유산이 쌓여 피곤하게 되므로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여 미토콘드리아계로 바꾸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또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거나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산소 저체온의 상태에 빠진다. 고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고민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발상의 전환으로 해당계에 편향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 중에는 이것의 교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무언가에 열중한 나머지 장기간에 걸쳐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 몸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장시간 노동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고민을 계속하는 것도 몸에 있어서 부담이 되며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몸은 이러한 상태에도 적응하여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러한 편향된 생활 방식에 적응하면 세포가 암화하여 해당계의 작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몸은 암을 발생시킴으로써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균형의 진짜 의미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암이 무제한으로 계속 증가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내부 환경을 미토콘드리아 우위로 조정해 가면
자연 퇴축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말기 암으로부터 생환한 사람은 수없이 많다. 이제 암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답을 알고 나면 인과관계가 확실한 생활과 결부된 병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만한 근거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 암을 증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등을 받으면 그때마다 일이 이루하여 불안이나 공포와 맞서게 된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의사가 검진을 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암을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나는 자율신경 이론을 확립하여 이러한 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검사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거의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검사를 받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생활 방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무릇 스트레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악만으로 매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상태가 생명에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암에 걸린 것 같은 낮은 건강 상태를 온당한 것으로 볼 것인가, 좀 더 쾌적한 심신 모두 좋은 상태로 균형을 갖출 것인가. 이러한 균형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책 안에서 그 힌트를 찾아내기 바란다. 여기에 적은 것은 생명활동의 과정에서 해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뿐이다. 뇌를 유연하게 하고 충분히 흡수하여 자신의 생활 방식에 반영해 가면 점차 그 요령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 방식을 바꾸는 호흡법. 병에 걸린다는 것은 가쁘게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저산소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화가 나거나 초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화가 나면 원하지 않아도 호흡이 멈추어 무호흡이 되어버린다. 초조한 상태가 매일 지속되면 그것으로 또 저산소 상태가 만성화된다. 호흡이 얕으면 당연히 산소를 몸속 세포에 충분히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산소의 작용에 의해 에너지 생성이 촉진되는 미토콘드리아계는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해당계만 작용하게 되어 저산소 저체온이 일상화되어 암의 발생 조건이 쉽게 갖춰지는 것이다. 이러한 몸의 구조를 이해하면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갖추는 한 가지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고승이 좌선을 하여 복식 호흡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은 화, 초조함 또는 미혹을 평정하여 해당계를 쉬게 하는 것으로 미토콘드리아계의 깨달음의 세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건강법으로서 중요시 되어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운동으로 산소 공급을 하는 것. 이것이 해당계에 편향된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으로부터 탈피하여 영기를 기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평소의 실천에 기분 전환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40대가 되면 현장을 떠나는 이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과로가 계속되면 수면 시간이 단축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밤낮이 바뀐 생활이 일상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문제이다.
왜냐하면 밤이 깊어지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스트레스와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의 긴장, 저산소 저체온이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암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게 된다. 실제로 나는 20세 전후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암에 걸려 사망한 증례를 여러 번 보았다. 공장 노동으로 야근이 빈번한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은 노동 환경을 바꾸어 낮에 일하게 함으로써 자율신경의 작용을 정돈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주의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는 등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대에는 해당계가 주력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야근을 계속해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30대, 40대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해당계가 후퇴한 상태가 되므로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대 이후는 지금까지의 해당계 중심의 순발력에 의존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서서히 미토콘드리아계의 여유 있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시기이다. 해당계, 즉 순발력의 세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 즉 지속력의 세계로 바꾸어 가는 것은 스트레스 대책일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미토콘드리아계의 세계로 이행하는 것은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 방식의 기본이 된다.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쌓여 신체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만큼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적은 것도 몸에는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스트레스가 적으면 부교감신경이 과잉으로 작용하게 된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저산소 저체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병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갈 것이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했는데도 대사가 억제되어 그 결과 저체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림프구가 있어도 작용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다. 언제나 긴장하고 흥분 상태인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 해당계의 세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방에 혼자 틀어박혀 항상 지루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은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평온하고 온화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너무 부교감 신경에 치우친 생활을 한 결과 저산소 저체온에 빠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너무 여유 있는 생활 방식을 취하면 생활 전반의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최근 증가한 여성의 유방암에서도 환자 모두가 과로하며 교감신경 과잉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얌전하고 온화하게 생활하고 있는 여성에서도 대사가 억제되어 암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은 긴장과 릴렉스의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항상 빠듯하게 건강을 확보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 빠듯함의 균형이 깨지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따라서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게으름을 부리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 감각을 몸에 익혀가는 것이 멋진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큰 병을 피하여 느긋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